네, 첫 번째 키워드, 개미들의 눈물입니다. 요즘 주식을 섣불리 샀다가 또 섣불리 팔았다가 힘들어하는 분들 많은데 특히 빚을 내서 주식하는 비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던데 수치로 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거래일로 보겠습니다. 6월 5일부터 9일까지 이 3거래일 동안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 강제 청산당했던 금액이 4,751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강제 청산당하는 금액이 하루에 한 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었고요. 특정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한 1,600억 정도가 사실상 이제 강제 청산당한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강제 청산된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건을 외상으로 샀는데요. 그걸 못 갚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외상에서 판 이 판매자는요. 그 물건을 회수하게 돼서 그걸 강제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나는 원금 손실도 있고 그 물건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요. 증권사에 돈을 빌려서 이제는 주식을 이제는 거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못 갚는다. 그럼 이 거래일 안에 못 갚는다. 그럼 3거래일째 이 부분을 강제 청산당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반대 매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금 손실까지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헐값에 팔리거든요. 네. 거의 하한가 30%, 마이너스 30%에 거의다가 팔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손실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근데 이렇게 비투가 줄지가 않아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6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 37조 9천억 원이라는 조사가 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지금 비투로 남아있는 상태고 요즘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뭐 탕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런 탕감 이슈에 절대 이런 비투 금액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또 마음이 급해지니까 비투 규모도 늘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변동성이 정말 크잖아요.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이런 사이드카가 이렇게까지 자주 발동되는 시장이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안전바 없는 롤러코스터다 이런 표현을 지금 시장에서는 쓰고 있죠.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가보겠습니다. 6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였죠. 8,800선을 뚫어냈었는데요. 근데 며칠 후에 8일에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릴 정도로 뭐 급등락을 반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날은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 장소인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크게 의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수익률을 2배 추정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운용사들은 돈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2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떨어질 때에 더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숏 감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여기에 반대 매매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한 ETF 투자하신 분, 레버리지 ETF 상품을 봤더니 이 이틀 만에 32.52%가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거든요. 1,000만 원 투자하셨으면 단 이틀 만에요. 675만 원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오늘 곧버스에 비투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에 투자하신 분들 있죠. 이 종전 이슈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나스닥이 크게 뛰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곧버스에 비투했다? 아마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여러모로 불안한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뭐 네. 기업에 대한 투자라는 면에서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또 경제 전반에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투가 많아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왔는데
다만 이게 뭐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까지는 던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우리가 이런 비투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는 교훈을 좀 안겨줬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비투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투를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바로 반대 매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야, 2배로 벌 수 있어 라고 이제는 누가 권장한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2배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이제 가져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요, 이 부분을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3거래일 만에 5천억 원이 반대 매매로 팔려 나갔다. 이 부분을 꼭 거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52% 내린 7,730.82에 마감했습니다. 8%대 급등하며 8,000피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8,000선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장중 한때 7,541.11까지 밀렸습니다. 오후 들어 하락폭이 커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 8일 매도 사이드카,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 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오늘도 지수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2조 7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오늘까지 23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상위 종목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다만 개인이 4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524원 2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12원 10전 올랐습니다. 환율은 17거래일째 1,500원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변동성이 커지자 당국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서면 검사와 방문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삼전닉스 2배 ETF 줄 섰지만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데 반도체 호황에 수익 극대화를 노린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관심이 가는 이유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호재와 악재를 바로 시장에 반영한다는 거죠. 그것도 2배 추종으로 이제 반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장 첫날에 있었죠. 바로 이제 마이크론 호재였는데요. UBS가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 주가 3배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 PR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한 15배 정도가 나오는 거고,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선행 PR이 6배에서 7배 정도 되니까 야,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네? 네. 이러면서 또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홍콩 자금의 귀환도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레버리지 ETF 투자하느라고 홍콩 시장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자금들이 또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자마다 투자 여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걸 팔아서 이 상품 사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던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점점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ETF, 레버리지 ETF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코스피 시장이 상승한 종목이 75개였고요. 이제 하락한 종목이 800개가 넘어갔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야, 내가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래. 그래서 다른 데서 돈을 빼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다.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갈아타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같은 이제는 SK하이닉스라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SK하이닉스 투자하는 거 레버리지로 투자할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 팔고 레버리지 ETF로 넘어오신 분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레버리지 자체의 이제 상품 구조,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2배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론상 본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이거는 단기 투자용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후 3시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시간대면은 장마감 직전인데 증시 출렁임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이건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성적표를 이제는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이유가요. 일단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지수를 일일 변동률을 2배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배에 딱 맞춰지게끔 이제 종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투자하다 보면 장 중에는요 2배가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2배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운영사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2배를 맞추기 위해서 LP,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와 협력을 해서 이 2배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수급과 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시간, 이때가 딱 3시 전후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3시 전후가 되면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이때 수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거,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의 2배로 수익률이 출렁이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전 교육을 마친 투자자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상품은 주가가 출렁이기만 해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에서 시작해 첫날 10% 오르고 다음날 9.09% 떨어졌다고 가정했습니다. 주가는 원점으로 복귀했지만 투자자는 오히려 1.82%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상품 출시로 두 종목에 대한 쏠림이 커지면서 전체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시장이 식을 때 내리막이 훨씬 급격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걱정합니다. 현물, 선물을 같이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죠. 오를 때도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반대로 빠질 때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시가 계속 상승하려면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쏟아져야 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환율은 1,500원을 웃돌고 물가도 상승 조짐을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투자금 일부가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번 경기 상승이나 주가 상승의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평균 24 수준이었던 코스피 공포지수, 이달 들어선 76까지 치솟았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